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고척동에 사는 박영숙입니다. 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지난 과거를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봐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의무가 있는데,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보다 지필자와 관련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 사실과 왜곡될까 우려가 돼요. 일부 지필자의 편향된 생각이 이념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커다란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관이 생기도록 다르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어른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려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오늘 시장의 소리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박영숙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영숙 씨,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죠.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타당합니까? 인데요. 8632님은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예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 폭력은 의원들 스스로 자초한 문제로 엄격한 보안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이 유지되면 국민 다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3920님은 노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없이 제도에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움직임 타당합니까? 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 내일 스위스와 평가전을 갖죠? 네, 내일 오후 8시부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열리고요. 이 한국하고 스위스 평가전이 열립니다. 이 스위스가 피파 랭킹 7위의 아주 강팀이고요. 이미 7위요? 네, 예, 7위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미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일찌감치 확정을 한 팀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하면은 뭐 사실 잊을 수 없는 팀이죠. 7년 전에 한국하고 좀 악연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요. 한국이 이 스위스한테 0대2로 지면서 이 16강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후반 32분에 스위스의 프라이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때 이제 오프사이드 논란이 일어나면서 뭐 굉장히 한국에서는 전 국민적인. 그렇죠. 네. 그때 붉은 악마들이 뭐 원통하다 여러 정말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축구협회가 이번 경기에 캐치프레이즈도 내걸었는데요. 뭐라고요? 7년 전 그날의 패배는 잊어라. 잊어라. 네, 캐치프레이즈도 걸었습니다. 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요. 스위스가 조직력이 아주 잘 갖춰진 팀이고 여기를 상대로 최선 다하겠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 안정적인 조직력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열한 골키퍼 경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홍 감독이 정성룡에 대해서 아직도 대표팀에서 중요한 선수고 그만한 경험 가진 선수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스위스는 뭐 역습이 굉장히 빠른 팀이고요. 수비도 뭐 아주 철벽 수비고 위협적인 세트피스가 강점인데요.
이런 팀 상대로 한국이 어떻게 득점에 성공할지가 이번 평가전 최대 숙제인데요. 한편 스위스도 오늘 그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나온 선수들이 모두 다 네. 최근에 헤트트릭을 한 손흥민 선수를 잘 알고 있고 손흥민이 경계 대상 1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할까요? 철탑 같은 데 꼭대기에서 이렇게 선수들 훈련하는 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내려다볼 정도면은 우리의 선발 공격수 누구를 가장 꼽고 있는 건가요? 김신욱 선수인가요? 키가 커서 우회에 가서 위에서 내려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도 홍 감독이 그 이제 높은 데서 본 거는 워낙에 좀 꼼꼼한 감독님이어가지고요. 그런가요? 이 네. 그 수비 위치라든가 네. 이 저희 세트피스, 그러니까 그 세트 플레이를 할 때 네. 얘 위치를 집어주느라고 아마 위에서 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선발 공격수로 김신욱 선수가 굉장히 네. 유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훈련 때도 김신욱 선수가 이 선발 조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만약에 나선다면 김신욱, 이근호 선수, 뭐 김신욱,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이렇게 콤비 플레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충윤 선수가 주장인가 봐요? 네, 이청용 선수가 주장 맡았고요. 뭐 재밌는 거는 이청용 선수가 왠지 주장을 했던 선수 같은데 이번에 네. 처음이라고 해요. 대표팀 주장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본인도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사실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경험이나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 좀 여러 네. 선수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에 구자철 선수가 주장이었죠. 그렇죠? 네, 홍명보에서. 처음 홍 감독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하대성 선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FC 서울 주장인 하대성 선수가 하다가 지난번 경기 최근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맡았는데 두 선수 다 이번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자철 네. 선수는 부상이고요. 예. 하대성 선수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네, 이천현 선수가 브라질전에서는 아주 태클도 네, 그쵸? 굉장히 네. 터프한 플레이도 보여줬죠. 예. 네. 이 주장으로서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이제 이끌 수 있겠네요. 네. 이영표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은퇴는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은퇴 선언은요. 오늘 그 축구회관에서 이 공식 은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자들 앞에서요. 내일 열리는 스위스전 도중에 이제 이영표 선수 공식 은퇴식도 열릴 예정이고요. 은퇴식을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요. 이영표 선수 본인이 이제 자신의 대표팀 풀백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글쎄 어떤 특정 선수를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영표 선수가 2010년에 그 대표팀 은퇴한 이후로 네. 아직까지 대표팀에서 이제 붙박이 주전이라고 할 만한 이 풀백 그 수비수 측면 수비수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가 뭐 박주호, 윤석영, 김치우, 김진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는데요. 네. 이영표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붙박이 주전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 아니겠냐. 그래서 네. 젊은 선수들이니까 좀 더 시간 갖고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오늘 올림픽대로로 잦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벌써 올림픽대로 저녁 시간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약 7분 전에 올림픽대로 통해 공항 가는 길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5차로상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차가 몰리고 있는데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상태고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20km 내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성산대교나 가양대교 통과가 쉽지가 않고요. 하남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좀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의도권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외입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장진아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 답답하게 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식중독 그러면 흔히 여름철이 떠오르는데 겨울철 식중독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구토, 설사 증세가 아주 심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최근 겨울철에만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매년 한 1,000명가량 이렇게 이르는데 그 절반가량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도대체 어떤 건지 예방책이 있는지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 겸 의학 전문 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는데요. 네.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음식이 부패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바이러스가 왜 그럼 겨울철에 이렇게 유독 말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감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력이 강하고 또 이제 열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60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해도 이제 감염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세균이 잠잠한 겨울철에 이 노로바이러스가 홀로 좀 독야청청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열에 강하다는 이야기는 열을 가해도 잘 안 죽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낮은 기온에서도 사실 오래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 특징이 굉장히 좀 적은 양으로도 이 식중독이 좀 잘 걸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사실 또 겨울철에 좀 잘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겨울철 날씨가 좀 추워지면 아무래도 여름철에 비해서 이 손 씻기나 이런 개인 위생 관리가 좀 소홀해지기 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사람 간의 접촉도 많아지고 뭐 이런 그렇죠. 원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손 씻는 걸 좀 덜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중독의 증상과 비슷한데요. 하루 정도 잠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는 하루, 많게는 며칠 동안 이제 구토나 복통, 설사 같은 일반적인 식중독의 증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토하는 증상이 좀 더 많고요. 어른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설사 증상이 주로 이제 흔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난다든지 좀 오한이 생긴다든지 그런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처럼 이렇게 좀 묽은 설사긴 한데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그런 설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여름철에만 식중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겨울철에도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굉장히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례까지 좀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각 나라마다 골치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입니다. 개인 위생을 아까 말씀드린 건 손 씻기 같은 거를 이제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열에 강하긴 하지만 아주 충분하게 가열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85도 이상에서 한 1분 이상 가열했을 때는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익히거나 끓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여름보다는 좀 방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익혀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죠. 네. 앞서 일본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식중독으로 숨지기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인 식중독이 그냥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어떤 독성을 발휘해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간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구토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탈수 증상이 생기잖아요. 네, 또 네. 잘 못 먹고 이러기 때문에 예. 탈수 증상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그 사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사를 굉장히 해서 탈수 증세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그 사망한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인분들, 또 어린이들, 노약자 모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상당한 영향을 줘서 이제 해산물, 특히 많이들 꺼려 하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싸게 파니까 또 드시기도 하는데 해산물 이런 거는 겨울철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괜찮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전염, 바이러스가 없는 거를 드시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뭐, 알기는 힘들거든요. 이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들어갔다 해서 음식물이 뭐, 바로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급식이나 이런 단체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급식소의 어떤 위생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철저하게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급식, 단체, 급식, 네. 이, 혹시 예방접종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독감 접종처럼 예. 혹시.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 그래서 독감 환자도 많고 이 노로바이러스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방접종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불행히도 아직 예방접종이 아직 그렇군요.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랑 비슷한 또 증상을 발휘하는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 네. 주로 이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애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네. 그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접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애들은 맞으면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로타바이러스도 식중독과 관련된 거예요? 로타바이러스는 꼭 식중독은 아니고 주로 이제 그것도 접촉에 의해서 옮습니다. 그래서 예.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런 감염된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실 노로바이러스도 우리가 음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네. 사실은 접촉에 의해서도 옮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가 걸린 이런 의심되는 분이 있을 때는 그분과 이제 좀 접촉을 좀 삼가해야 되겠죠. 네. 접촉을 삼가하려면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마스크는 사실 이게 뭐 공기 간의 점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불가피하게 그분하고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옮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서로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접촉을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앞서 또 노타바이러스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러스 이름들이 이렇게 예뻐요. 좋지도 않은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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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결국 그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근데 사실 누가 더 잘 걸리고 누가 더 안 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도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덜 걸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어떤 면역력을 키우거나 뭐 당장 노로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바로 이게 뭐 어떻게 예방이 잘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는 거고요. 네. 뭐 개개인의 차원에서 뭐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바이러스 최근에 이렇게 보면 행복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이런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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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였습니다. 2000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타당합니까? 인데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로 보내주신 분 의견입니다. 남대원님은요.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임택균님은 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본이라고 하는 다수결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가 의견 주셨습니다. 6287님은요. 노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들고 지금은 불리하다고 해서 개정이란요.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7366님은 여당의 행동이 전부 타당하지는 않지만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양단 국회의원들은 부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 의견들이 또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타당합니까? Yes or no.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요. 여러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원 편집장님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쿨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쿨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노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데 보증이 되나 보죠, 앞으로요? 네, 그동안은 시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서 보증기간과 환불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 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까지를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손상됐을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재시술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술 단계별 비용과 시술 재료를 약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별도의 설명서로 작성하도록 해 의사의 사전 설명 의무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최근에 보면은 카페인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에너지 음료들이 유행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에너지 음료가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들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mg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mg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일부 제품들은 한 캔에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사망사고를 불러일으켰던 제품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살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너무 장사 속에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의 내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계부채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기관의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공공기관의 부채 내역을 앞으로 정부가 전면 공개하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오늘 그 공공기관 대표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까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성질 또 발생 원인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서 표시하는 구분 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12개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원가 절감, 수익 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무려 60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이제 공개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네. 자, 최근에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화두인데 이 임원들은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요? 등기이사들의 그 보수가 굉장히 높은 거는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5억 원인 등기이사일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기타 소득 등 구체적인 항목을 개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과 평균 액수만 공개되고 있는데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가 5억 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기재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 법인은 내년 3월 말 사업 보고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상 임원은 해당 사업 연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현직 임원과 퇴임 임원입니다.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으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도 공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미등기 임원은 보수가 5억 원 이상이어도 개별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일부 재벌 총수들은 미등기 임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 오너는 본인이 등기를 안 하면은 공개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작 궁금한 분들의 보수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 이번 주도 느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임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돼갖고 네. 머리가 좀 아플 때가 많은데 조금 전에도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희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예, 그게 좀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런데 일본 내에서도 보면은 이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행위, 국내 정치를 하는 부분들이
또 이란과도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본인들이 이 일왕에 대한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당히 좀 다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가 뭐 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왕에 대한 그런 정서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지난주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야마모토 다로라고 하는 그 무소속 초선 의원이 지난달 31일이었죠. 그 일왕이 주최한 가든 파티에서 원전 반대 뜻을 적은 이 편지를 직접 일왕에게 전달했다가 일본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이런 비난인 건데 야마모토 의원은 이제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결국 사과를 해야 했고요. 앞으로는 그 일왕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 중징계요? 네. 급기야는 네. 근데 이제 국민들까지 근데 이 네. 살해 협박까지 그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편지 안에는 칼까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본인의 정서, 이 왕에 대한 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초선 의원, 무소속의 초선 의원이 일왕이 주최한 파티에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편지를 줬다. 네. 네.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그런 거죠. 직접 네. 편지를 전달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한 그 일본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왕을 거의 뭐 신적 존재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네. 원래 이게 왕이 있어도 국정은 분리되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분리돼야 되는데. 네. 편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본인 나름대로의 왕에 대한 정서가 있다. 네. 분명해 보이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해 협박 또 칼까지 보냈다고요. 그렇죠. 네. 반대쪽 이후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예. 네, 과거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 중국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이 단어가 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중전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삼중전회가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요. 공산당 창설 이후에 이번이 18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국가 정책, 비전 이런 걸 제시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의 그 첫 삼중전회였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개혁 역시 이게 화두였습니다. 공산당에서 개혁 그러니까 좀 생소해요. 북한은 개혁 전혀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 네, 개혁이라는 게 참. 네.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어떻게 보면 일당 체제인데 거기다가 저 시장 경제 체제 좀 부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개념인데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개혁보다 앞으로 이 정치적인 개혁 요구가 중국에서는 많이 나올 것이다는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방을 늦추고 통제를 강화하는 그쪽이 아니고 개방을 지속하되 그 뒤따르는 부작용을 바로잡는다는 그래서 이제 사법 개혁 이런 것들도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 움직임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혀 뭐 그런 소식은 없어요. 네. 필리핀 참 참혹한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네. 우리가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이 그 원전 피해를 겪고 또 그 지진해일 쓰나미라고 하죠. 이 피해를 겪었을 때는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 필리핀의 경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보다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혹했습니다. 그 아름답던 섬이 뭐 하루아침에 그 참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 자연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지 새삼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태풍이었는데요. 뭐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당장 급한 게 이제 생필품이죠. 지금 생존자들한테. 근데 이 생필품들이 지급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이 폭동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 생존자들의 지원 이게 빨리 돼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망자 수가 애초에 그 12,000명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필리핀 당국이 공식 발표 이번에 한 바에 따르면은 2,400명이다. 이렇게 사망자가 2,400명이다. 이렇게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뭐 2,400명도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네. 빨리 좀 치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뭐 외교 결례가 있었다. 네네. 정상회담 이 시간이 늦춰졌다. 네. 푸틴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다. 자주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주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스타일이 그런가요? 뭐 보드카 먹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그래도 성과는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네. 이 나진과 하산 프로젝트 그렇죠. 좀 특이한데 네. 이게 러시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북한을 끌어들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일단 저는 오늘 러시아 입장에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득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네. 러시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다각적인 외교 노선 이걸 견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자면은 북한을 더 이상 어떤 이념적인 그런 관계로서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걸 겪으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외교가에서 이렇게 도는 말이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좀 급이 다른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특별 관계 이거는요.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 선까지만 유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실용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남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 이쪽을 강화하는 것이 실리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과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이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중국처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고 그렇죠.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북한도 역시 이렇게 실용적으로 나와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푸틴 대통령 보면 이렇게 외신 사진들 보면 이제 근육질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유도 선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간 정상회담을 지각하고 결례를 하고. 예.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결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당일치기로 급하게 이렇게 온 것 이것도 또 다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 4대국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물론 이제 중국까지 해서 이렇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서 또 미국 입장도 좀 애매한 일본 편을 들자니 그렇고 또 한국 편을 들자니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4대국 중에서 제일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이렇게 바쁜 걸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각은 했지만 네. 지각까지 안 했으면 더 상공종가를 쳤을 텐데. 어떤 역사학자는 조선시대 말기에 네. 이 4대 강국들의 움직임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전에는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렇죠.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측근이었는데 메드베데프가요. 네. 40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했다가 총리했다가 이렇게 권력 나눠 갖기 뭐 이런 이게 흔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계가 네. 이제 볼 때는 참 네.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예. 보면 정치적인 후진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그냥 하나가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근데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은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2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비상도 있었지만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에 그 국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국제 문제의 리더가 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해체라는 것은 이 이념적인 고리의 절단 이거 외에도 또 러시아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소련 내에서도 여러 민족 간의 갈등 네. 그런 것이 많았죠. 그렇죠. 네.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그 정파로도 지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치를 좀 보면요. 전통적인 좌파 말고도 우파 안에서도 또 자유주의 진영이 있고요. 또 민족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푸틴의 정적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대립 관계 안에서 지금 푸틴 세력이 이제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게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21세기의 스톨리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톨리핀이라고 하면 과거 러시아 제국의 총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니콜라이 2세 때 마지막 황제 때 총리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푸틴 연구가들이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다양한 세력 구도 안에서 이 푸틴은 뭐 좌파가 아니죠.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 국가로서의 러시아도 아닌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러시아를 그렇죠.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근육질도 보이고 또 뭐 유도도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힘 있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런 걸 관점을 이념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스톨리핀이 바로 그 니콜라이 2세 때 총리를 역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혼란보다는 위대한 러시아를 꿈꿨던 이제 그리고 이제 기획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푸틴의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개방 민주주의 그러면서도 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이게 이제 푸틴이 지향하는 그런 그 러시아의 미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제 사회에서 뭐 중국, 미국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러시아의 위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향점 뭐 이런 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이념적인 출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강한 러시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당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만큼의 역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국제 사회의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의 전통인데요. 그 지정학적인 시각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그런 외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 1996년부터 러시아의 그 공식적인 목표가요. 과거와 달리 이제 미국과의 투탑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다극화를 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 직시하고 이제 파트너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 점에서 이제 과거에 그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에 그 프리마코프의 총리 그런 전략 이런 노선을 또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파트너가 되면서 이라크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했다는 그런 또 예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용주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용주의입니다. 또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런 푸틴 체제로서 지속돼서 나간다면은 러시아의 향후의 위상은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스노든 그 사태 때만 해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용기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나라가 없었거든요. 네네. 러시아만 유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을 북한이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오늘 세계를 보는 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yes or no 질문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타당합니까? 였는데요. 거짓말처럼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yes or no가 똑같이 짓게 됐네요. 저희 제작진이 아주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 당첨자 5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632님, 2828님, 8008님, 9992님, 6176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죠. 일요일에는 또 눈도 온다고 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